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9일 HLB 및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해서 1.67% 하락한 99,800원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10만원을 지키지를 못했네요. 동시호가 때 좀 더 밀린 모습이에요. 딱 10만원이었는데 동시호가 때 좀 더 밀린 모습인데 HLB는 잠시 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일단 1차 브레이크가 좀 여기서 걸린 상태입니다. 1차 지지가 확실히 되는 모습이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공포감에 대해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대비 0.82%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당일만 놓고 보면은 전염병이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 라는 게 시장의 인식인 것 같아요. 오늘만 놓고 보면. 근데 아직 이게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은 좀 곤두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염병은 요것만 좀 알고 가시죠. 전염병은 일단 발생이 있고요. 최초에 발생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잠복기가 있고, 세 번째 확산기가 있고, 네 번째 안정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잠복기에서 확산기에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나냐라는 거는 지금 장장으로는 잠복기에서 확산기가 있는 거여서 전염병이 매우 위험한 구간은 맞아요. 막 감염자 수가 막 늘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이를테면 일주일 전에는 100명이 증가했고, 5일 전에는 300명이 증가했고, 3일 전에는 600명이 증가했고, 그러다 오늘 200명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증가되는 추세가 꺾이는 거잖아요. 1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꺾일 때, 요 꺾일 때가 일반적으로 바닥 정도로 이 전염병이 좀 잡혔다, 추세가 꺾일 때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려오는 감염자 수가 좀 추세가 줄어든다 라는 시그널이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바닥 정도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장은 뭐 WHO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최대 확산기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좋았던 종목을 보니까, 글쎄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신종 우한 폐렴 관련주 빼놓고는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IT 그리고 BT가 좀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IT를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에이스는 뭐 여태까지는 삼성전자였다 하면은, 근데 지금은 ITM 반도체예요. 예, 얘가 뭐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ITM 반도체가 대단하네요. 뭐 우리는 5만 원 이상에서 이제 팔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6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어쨌든 지금 탄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 그래서 뭐 가장 오늘로 치면 좋았던 것 같고요. IT로서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웬만하면 좀 짧게 하시고, 대신 2차 전지 관련주 빼놓고는 좋아 보이는 게 없다. 뭐 삼성 SDI 이것도 안 나빠요. 삼성 SDI도. 근데 얘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급한 추세로 이렇게 곧장 올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근데 좀 가벼웠던 코스모 화학은 오늘 보니까 한 20%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24%까지 갔다 왔네요. 어쨌든 2차 전지는 코스모 화학이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IT 쪽은 글쎄 개인적으로 보면은 ITM 반도체, 그리고 여기 코스모 화학 쪽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BT 쪽은 그 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A군, B군, C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A군은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가 HLB 및 HLB 관련주 1번, 그리고 2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3바 뭐 좀 있으면 이게 보니까 49만 9천 원까지 갔어요. 50만 원 언저리까지 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만 원 이상에서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만 보시면 뭐 거래 없이 이렇게 하루 정도 쉰 모습, 뭐 나름 밑골이 달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거의 다 52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목표가가.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은 하여간 50만 원은 뭐 여유 있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여유 있게 보셔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군이 셀트리온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오늘 좋았어요. 나름 준 장합 패턴이 나오는데 좀 약간 아쉽긴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서가 좋은 내용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예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추세 반전이 맞아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추세 반전의 시그널 중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추세에 반전되는 시그널을 거래량으로 봐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쎄 좀 조심스럽게 추세 반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이날 이후로는 거래가 이렇게 완전히 줄었거든요. 거래 한 번만 붙어준다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셀제, 셀케 둘 다 모두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은 그렇게 못 가고 있잖아요. 이유 뭐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 합병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온다면 아마 또 다시 거래가 붙겠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A군 중에 1번 LB 관련주들, 2번 삼바 이제 거의 추세가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에 있고, 그다음에 3번 셀트리온 관련주들, 셀케, 셀즈가 되겠죠. 얘네는 다시 추세가 반전돼서 재차 이제 시세가 나오려고 하는 구간에 있는데요. 야, 그래도 너 A군이라고 하면서 삼바 그래 잘 갔고 셀트리온 잘 가는데 얘는 왜 못 가? 예, 우리 얘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시장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당장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좀 좋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러스는 한 번에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가장 확대기가 빠른 그런 구간에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시장이 좀 좋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주의 좀 하셔서 어느 정도 현금은 좀 보유하시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빠따 좀 짧게 잡고 짧게 먹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하자고요. 언제든지 또 우한 폐렴 관련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자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면 또 느닷없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리스크도 항상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A군 중에 1번 HLB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에 있는데 나름 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죠.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살짝 위치해진 모습이어서 글쎄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쉴 때도 좋다. 어저께 나름 거래 들어오면서 여기 윗매물을 테스트해봤고, 그리고 재차 또 상승으로 가려면 쉬는 모습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쉴 때도 5일선 위에서 쉬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될 뻔했는데, 얘가 좀 이거나 아니면 좀 더 얇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약간 통통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얇아야 돼요. 이렇게 얄쌍해야 돼요. 얄쌍해서 좀 이뻐야 돼요. 5일선 위에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얄쌍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난번 차트를 또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5일선 위에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얄쌍해야 돼요. 개파락을 해더라도 5일선 위에 있거나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얇게 있으면 좀 좋은 모습, 이렇게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데 살짝 좀 뚱뚱한 게 약간 그러네요. 보기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살짝 통통한 게. 뭐 나름 거래 없이 하루 쉬어준 모습이긴 하나 살짝 눈에 이게 좀 거슬리는데요. 우리 근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핵심은 이거였어요. HLB는 우리 리보세라닙은 약의 효능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옵티보와 병용 효과로 인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임상 완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리보세라닙은 병용 효과에 효과가 상당히 좋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었고요. 또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네. 보통 암들은 적응증이 몇 개로 한정적인데 리보세라닙은 암이란 암은 거의 다 되겠네. 그래서 진 회장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죠. 약방의 감초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 빨리 약이 출시만 된다면, 단독요법으로 허가만 난다면 그래, 암 처방할 때 리보세라닙 또 하나 툭툭툭툭 넣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어저께는 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약이 효능이 좋고 적응증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지언정 이 정도면 장기 투자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이거 627 사태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자 이거 물량 흔들기입니다. 여러분들 물량 뺏기 위한 겁니다. 라고 해서 성공했던 적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HLB가 정말 첫 번째였어요. 이런 거 뭐 흔들기입니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에피소드, 뒷이야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는 사실 이런 사태도 한번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는 이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런 시세가 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객관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보세라닙은 적응증이 크다. 그리고 약의 효능도 좋다. 그래서 장기 투자해볼 만하다. 자, 그럼 말을 다시 한번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지.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부터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이날일 거예요. 엘레바의 알렉스 킴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3차, 4차 치료제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LI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로 같은 경우는 알렉스 킴 대표이사가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그랬죠. 에로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리보세라닙이 나오기 전에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LI를 구상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거의 다 됐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3차, 4차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왈가불가할 걸 분명히 인지를 했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나 리보세라닙이 빠른 출시를 위해서 4차가 돼도 좋고 3차가 돼도 좋고 어쨌든 4차, 3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험은. 우리의 더 큰 목표는 리보세라닙의 더 큰 목표는 적응증 확대 그리고 시장성이 큰 데잖아요. 솔직히. 위암 3차, 4차로 시작한 거는 빠른 출시를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뭐 4차가 중요하니 3차가 중요하니 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빨리 허가를 받아야 단독으로 허가를 받아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병용 효과에도 효과가 좋으니 빨리 출시만 되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도 분명히 기다려줄 만큼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물론 어저께는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주가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어저께 뉴스도 냈죠. 임상 완료라는 거. 옵티모와 임상 완료라는 거. 뭐 지금 제가 회사 책임이라고 좀 돌리긴 좀 뭐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 정도로 인지를 했다면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뉘앙스를 비쳤다면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우리 투자자들도 리보세라님을 응원하고 HLB를 응원하고 엘레바를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글쎄 뭐 물론 오늘도 보니까 공매도도 충분히 있고 동시효과 때도 일부러 밀어내서 뭐 이렇게 내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 물론 오늘 정도는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내일 정도는 이렇게 거래 없이 하루 쉴 수는 있었는데 쉴 때도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얇아야 돼요. 이렇게 뚱뚱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바라는 거는 이제 때도 무르익은 것 같고 우리 투자자들도 충분히 좀 기다려줬으니까 회사에서도 이 정도 3차, 4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뭐 물론 어저께는 좋은 뉴스를 하나 내줬지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는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님이 어느 정도 진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 정도로는 약간 뭐랄까 시장에서 그래 너네 진카인 건 알겠는데 이걸로는 좀 약해라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우리 여태까지 HLB는 진 회장님은 약속은 좀 늦을지언정 계속 지키시긴 지키셨어요. 분명히 지키시긴 지키셨는데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공매도 역할도 상당히 커요. 이걸 어떻게 못 이긴다라고 진 회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거든요. 글쎄요, 주가가 지금 하락하니까 찍상 너 괜히 회사에 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 회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야, LI 에로가 무슨 동네 무슨 어디 가서 복덕방 가서 뭐 직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절차라는 것도 있고 큰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딱 종이 갖고 와서 도장 쫙 찍는다고 그게 계약이 되겠니? 예, 그것도 맞아요. 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3, 4차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수습도 하시려면은 지금 단계는 적극적인 대응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단계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도는 거래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한 그냥 완연하게 조정을 했다 볼 수 있고요. 나름 어저께 시장이 빠졌는데 나름 LB는 어저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뭐 좀 더 하락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당시 때 이 모습이죠. 그리고 하물며 좀 전에 A군 그러면서 삼바도 말씀을 드렸고 셀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잠재적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LB가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 살짝 속상한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날이 어서 오기를 한번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확실한 건 약의 효능은 좋고 적응증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장투하기가 좀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약의 가치만 믿고 좀 더 기다려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LB는 수주빔이 많습니다. 이 당시 때 시장의 집중을 한 몸에 받아서 다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LB는 가려고 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공매들도 이렇게 때려대고 있고 여하튼 여러 이해관계 가진 집단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수주붐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오늘 퉁퉁하니 얄쌍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럽시다. 우리 장기 투자로 우리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강성 주주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약의 효능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관심 저처럼 너무 야 이게 뚱뚱하니 얄쌍하니 이렇게 보시면 얘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걸음 좀 떨어지셔서 야 쟤는 어저께는 보니까 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야 저 정도면 야 괜찮다 야 요 정도 관점으로 야 쟤네 회사 보니까 야 저공증이 상당히 무궁무진한데 야 저 회사 진짜 좋은 회사다 저건 누가 투자했지 속으로 이제 내가 했는데 모르는 것처럼 좀 무심하게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일단 좀 보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10만원을 살짝 깬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이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가치겠죠. 약의 가치겠죠. L생도 보시면 LB랑 똑같아서 근데 나름 뭐 LB보다는 살짝 덜 뚱뚱하죠. 얘는 마이너스 1%니까 LB는 마이너스 1.67%인데 얘는 마이너스 1%니까 살짝 덜 통통하긴 해요. 뭐 예. LB가 가져야 L생도 좀 가질 것 같고요. 뭐 크게 보시면 거래 없이 하루 쉰 모습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넥사를 봐드릴게요. 넥사가 그래도 가장 얇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도 가장 얇은 모습인데 뭐 나름 보시면 거래가 잘 안 보여요. 예, 보시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거래가 잘 안 보입니다. 거래가 일단 좀 늘어나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호재거리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가볍게 얘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무거운 것들은 잘 못 가는데 가벼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잘 갔잖아요. 뭐 그래서 넥사도 가볍기 때문에 한번 탄력 받으면 가볍게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HLB 파워가 오늘 관련주 중에 그래도 상승으로 빨간불이고 플러스로 끝났어요. 이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시그널 나오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이렇게 샛별이 나오고 이 크기도 줄어들고 거래도 줄어들고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 5일선 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엘파는 그래서 HLB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수급이 양호한 게 엘파로 보여지고요. 사실 엘파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수급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의 LB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